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HLB그룹의 주가 흐름은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입니다. 자, 지금 상당히 어제 그저께 유증 소식이 나오면서 이거 이제 여기야 끝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아주 숨죽이면서 오전장을 좀 지켜봤습니다. 자, 어차피 뭐 시작은 낮게 시작할 거는 뻔하니까 좀 지켜봤는데, HLB가 5일선 언저리에서 잘 지키면서 가다가 결국은 이제 반등이 나왔죠.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이 생명과학 유증 1,500억은 상당한 악재라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어떤 기업이 이 유증을 하더라도 삼성이 한다, 삼성전자가 한다, 악재입니다. 악재.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LG전자, 뭐 아주 잘 나가는 최고의 기업이 한다고 하더라도 악재다.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주식의 기본이죠. 자, 그런데 더군다나 빚을 많이 갚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더더군다나 이제 더 큰 악재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했는데, 어제 주가 흐름을 보면서 상당히 지금 심상치가 않은 움직임이다. 이 세력들이 이런 악재를 이용해서 이제 공매들이 공격을 하는 것도 다 막아내 버리는구나, 자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유증의 내용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NDA 허가 가능성 99.999%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이 진양건 회장께서 이 생명과 유증을 결정을 했는데, 이 유증을 하고 납입일이 6월달이죠. 6월달. 그러면 5월 16일 전에 결과가 나올 텐데, FDA 허가가 날지 안 날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결과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날 수가 없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난다 그러면 이 유증에 실패를 할 수도 있는 승부수를 띄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거는 된다라고 봐야죠. 이 정도면은 파이널 리뷰 결과는 이미 손에 쥐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고 이렇게 베팅을 걸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유증 실패를 한다 그러면 상당한 타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지금 실제로 이제 진영호 회장께서 이야기한 게, 이게 허가 나기 전에 유증을 했다라는 거는 진짜로 생명과학 주주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다라고 한 말이 진심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유증을 허가가 나고 나서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허가가 났다, 생명과학이 또 주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위로. 그 상태에서 유증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유증해 놓고 이렇게 하면은 더 싸게 줄 수 있다, 주주들에게.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제가 항상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자, 의심도 제가 중간중간에 좀 했습니다. 중간에 뭐 하도 충격적인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 지금 와서 봐서는 진정호 대장은 일론 머스크의 평행 이론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죠. 지금 희대 사기꾼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일론 머스크인데, 지금 한때 전 세계 부자 1위까지 올랐죠. 그 진영 회장도 근데 일론 머스크보다는 이 사기꾼 소리를 좀 덜 들었습니다. 요 일론 머스크에 비하면 좀 약과했죠. 1년에 영업 적자가 1조씩 나오면서 돈을 한 번도 벌어보지 못하고 몇 년을 갔다가 계속 갔는데, 결과적으로 성공하면서 이제 크게 성장했죠. 그리고 주가 급등했죠. 똑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 똑같은 분위기로. 여기는 전기차 혁신이고 자율주행 혁신이죠. 여기는 우리나라 120년 제약 역사상 처음인 항암제, 그것도 간암 시장성이 큰 1차 FDA 허가라는 부분이니까 그 파괴력이 정말 큽니다. 재료가 아주 크죠. 자, 그리고 공매 파산으로 몰 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공매 파산으로 내몰았죠. 계속 아니다. 이 테슬라는 공매 맛집이다. 전 세계 공매도들이
테슬라를 공매를 치지 않고 네가 공매라고 얘기하면은 넌 초짜 공매야 이놈아. 요런 분위기였습니다. 요런 분위기. 1년에 1조씩 적자를 내고 2017년도에 이제 자율주행차들이 막 돌아다닐 겁니다. 전기차가 막 돌아다닐 거예요. 순 거짓말이었죠. 거의 코빼기도 많이 안 보였습니다. 저 봐라 저거 이랬는데 2018년도에 그렇게 될 거다 했는데 또 거짓말이었죠. 좀 늦어진 거죠. 거짓말이었고, 그래서 2018년도에 영업 적자가 얼마냐? 1조 나왔어요. 1조. 영업 적자가 1조니까 저 돈도 한 번도 벌어보지 못한 그런 테슬라가 계속 이제 뭐 시비,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비 유정 이런 걸로 계속 연명을 했겠죠. 돈을 못 버니까.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해서 결국은 이제 전기차 시대가 열렸죠. 개발에 성공하고 자율주행 시대를 이렇게 만들면서 희대의 사기꾼에서 희대의 혁명가로 바뀌어버렸죠. 거의 발명가, 혁명가 이렇게 돼버렸죠. 산업혁명이죠, 완전히. 자, 그렇게 바뀌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 추세나 이런 부분이 테슬라하고 유사합니다. 테슬라도 이런 식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급등 형태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공매도들이 에이 그래도 몰라, 계속 올라갈 때마다 계속 공매쳐, 계속 공매쳐, 공매쳐 이렇게 하다가 끝도 없이 올라가 버려요. 끝도 없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이제 테슬라 차트인데 여기가 2017년도에 뭐 하겠다 라고 했는데 적자 났죠. 시장에는 이제 도로에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막 굴러다닐 거다.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기대감이 있다 했는데 2018년도에 진짜 그래야 될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영업적자 1조 났습니다. 1조. 여기서 뭐 예를 들면 7천억 정도 적자 하다가 여기서는 1조가 적자가 나와버리니까 저거 곧 있으면 망한다.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팽배했습니다. 저거 곧 있으면 망해. 예, 그리고 이제 메이저 언론에서도 희대의 사기꾼인가 아니면은 발명가인가 그러면서 거의 사기꾼으로 많이 이제 기울었었죠. 2017년도부터 된다, 18년 된다 했는데 안 됐죠. 그리고 19년도에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적자가 영업적자 1조 나버리니까 여기도 뭐 적자 계속 숫자 내니까 1년에 1조씩 적자를 내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남냐. 곧 있으면 이 회사 돈 못 벌고 하다가 부도나서 없어져 버릴 거다. 이런 분위기로 급락이 나왔죠. 여기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결국은 2020년도 진입하기 직전에 2019년도 12월달 정도에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흑자 전환 전망이 나왔던가 전환했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뭔가 조짐이 있다. 예, 되겠는데 그런 분위기로 올라서기 시작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잘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년 26% 오르고 그 다음 해에 드디어 이제 돈을 버는구나 해서 월봉이니까 이게 신고가 찍죠. 55%입니다. 그리고 쭉 올라서다가 밀렸는데 이때가 코로나 기간에서 이렇게 밀렸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공매도들이 어디서 지금 이 적자나 계속 보던 게 좀 뭐 이익 좀 났다고 이게 뭐 계속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로 했었죠. 그리고 코로나 분위기가 되니까 공매들이 아이 그럼 그렇지 하고 박살을 냈죠. 그런데 이제 극저금리 시장의 돈을 헬리콥터 뱀보다 더 많이 풀어버리는 이 정책을 썼죠. 그런 정책을 쓰면서 주가가 아주 다시 급등을 하죠. 이 급등할 때도 계속 공매를 계속 쳤습니다. 여기에서 55% 오르고 다시 내려왔는데 코로나 시국에 무슨 소리야. 그러고 이제 공매 쳤는데 여기서 또 49% 올라버리죠. 그래도 공매야. 쳤죠. 그리고 6% 오르죠. 그래도 공매. 그러다가 지금 29% 오르죠. 그래도 공매. 울상이 되면서도 공매.
근데 이제 여기서 눈치를 빨리 챈 공매도 세력은 빠져나갔죠. HIB도 마찬가지. 지금 거의 500만 주 이상에서 한 200만 주 이상은 빠져나갔죠. 지금 눈치 빠른 공매들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아예 어차피 내려갈 거야, 이런 분위기로 계속 공매 친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9%.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공매를 계속 치다가 이 공매가 계속 쌓이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리죠. 빚이. 공매는 손실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계속 올라면 공매는 계속 손해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엄청나게 올라가죠. 또 그러니까 지금 뭐 공매도의 맛집이었는데 어마어마한 공매도가 이 테슬라에서 공매를 끝까지 고수하고 중간에 이제 스탠스를 바꾸지 않다가 파산을 한 공매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매 숏커버링이 숏스퀴즈로 바뀌면서 아주 엄청난 슈팅이 나와버리죠. 자, 여기에서도 62%까지 또 올랐었는데 이게 액면분할 내려간 게 아니고 액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갑니다. 또 엄청나게 오르면 액분하고 다시 올라간 거니까 이게 도대체 몇 프로 오른 건지 모릅니다. 이게 계속 올라죠. 계속. 그러다가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또 그래서 여기서 거의 공매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사망 신고하죠. 파산 신고를 한 공매도 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몇십조 손해보고 다시는 내가 공매를 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인터뷰, 울먹거리는 인터뷰까지 나왔죠. 외국인들. 공매도로 엄청나게 큰 손해를 입은, 조 단위로 손해 입은 이런 이 투자기업의 수장들, 헤지펀드의 수장이 테슬라 이렇게 공매치다가 완전히 망했다. 그런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유튜브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다. 지금 HLB가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유사하죠. 지금 너무나도 좀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공매도들이 지금 계속 많이 갚아나가고 있는데 이제 아직도 320만 주 남았다. 그리고 이제 유증을 했고 이 유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해석하면은 이거는 그냥 자신감 끝판왕이다. 유증 실패할 수도 있을 텐데 허가 안 나면, 근데 실패할 일은 없을 거야. 요렇게 하면서 유증을 결정했죠. 허가 나기 전에. 자, 이런 상황에 공매도는 또 여기서 금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금지까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재료는 크고 HB 세력들은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 힘은 돈입니다. 돈. 어마어마한 세력이 붙어 있다. 그러고 이제 이런 이 상황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지 못할 이유가 없는 상태죠. 지금 허가가 나게 되면은 2030년도에 대한 선반영 또는 2027년도에 대한 선반영해서 계속 밀어붙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봐서는. 왜냐면은 에코프로가 그랬죠. 에코프로가 자, 정말 얘는 진짜 역사였죠. 그런데 이 에코프로도 보면은 제조업 나부랭이가 이렇게 단기간에 기업 가치가 변화가 생긴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이걸 끌어올린 거는 어떤 큰 세력이 끌어올린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력이 없으면 이렇게 못 올립니다. HLB가 이 정도 세력이 아니냐? 아니겠죠. 지금 올라가는 이 에너지를 보면은 HLB도 이거 잘하면 에코프로 같은 이런 엄청난 세력들이 올린 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얘도 2030년도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들일 것이다. 이렇게 갔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는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이 전기차라는 부분이 이 중간에 이제 경쟁자가 중국을 계속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 중간에 이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의문이었고, 그러고 또 이 전기차는 제조업이죠. 제조업. 배터리는 제조업이죠.
제조업인 상황인데 사람들이 전기차를 막 사다가 어느 정도 사고 지금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앞으로는 미래는 전기차가 맞긴 하지만 쭉 사다가 인프라도 제대로 다 구축이 안 됐는데 사람들이 지금 전기차를 전부 다 샀다. 그래서 내연기관차가 지금 이제 뭐 거의 없고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상황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이야기 쉽게 전기차가 비중이 50%라고 지금 가정을 한번 해 보시면 그거 뭐 되겠습니까 이거? 각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하는 것도 몇 군데 안 되죠 지금. 근데 전기차가 한 50%가 깔려 있고 50%가 내연기관차다라고 하면은 그 충전 누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리고 주유소 전기차 충전 주유소도 몇 개 안 되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그것도 이제 제조업인데 그리고 언제 경쟁자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 근데 가남 이런 신약은 틀리죠. 개발하는데 막 16년 걸려가지고 지금 리복 함낼 이제 FDA 결과물을 기다리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16년 개발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돈 쏟아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운이 좋아야 되고 정말 운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지금 빅팜들도 여러 이제 작은 회사들이 항암제든 아주 뭐 카티 치료제든 개발을 막 하게 되면은 그 회사들이 이제 뭔가 인재들이 있고 그러고 성공 가능성이 큰데 데이터가 잘 나왔는데 이러면 막 투자하는 겁니다. 그냥 빅팜들이 괜찮아 이거 날려도 돼. 그로 투자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한 2천억 날려도 됩니다. 걔들은 날리고 또 날리고 또 날리고 또 날리고 다 날리다가 하나만 터뜨립니다. 하나만 다 하다가 엎어지고 하다가 엎어졌는데 하나가 이제 제대로 터졌어. 예를 들면 뭐 카티 치료제라든지 차세대 ADC라든지 이런 거에 막 투자했는데 한 10군데 투자를 했더니 2천원 날리고 2천 날리고 2천 날리고 다 투자입니다. 다 날리다가 하나가 딱 성공했네.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 투자한 금액은 1년이면은 다 회수되죠. 1년이면 성공하게 되면 그만큼 이 제약바이오 부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진입하기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HLB가 에코프로처럼 이런 흐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지금은 에코프로가 저렇게 될 때는 공매도가 있었죠. 근데 얘는 지금 공매도 금지된 상태죠. 공매도 금지돼 있다. 해봐야 뭐 불법 공매도 정도나 하겠죠. 근데 지금 뭐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아주 뭐 현미경 조사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HLB 지금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종목 몇 개 꼽아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아주 그냥 전담 마크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얘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못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불법은 많이 나올 겁니다. 3일 내에 갚아버리면 되니까.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력이 워낙에 강하고 재료가 좋으니까 이 선반영이 계속 될 수 있는 거죠. 계속. 그렇게 본다면 지금 테슬라처럼 가지 못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력 마음이니까 지금은. 공매도들이 어떻게 해도 안 되죠. 지금.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열심히 해봐. 공개해봐. 약간 후퇴하는 척 하다가 상당히 긴장해서 봤는데 세력들의 의도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버리고 올려버리죠. 이렇게 이 공매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카드가 별로 없는 겁니다. 카드가 별로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세력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계속 위로 가겠죠. 이 세력들이 진양원 회장의 편을 들겠습니까? 공매 편을 들겠습니까? 세력들은 자기들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편을 드는 겁니다. 공매도의 편에 서서 하는 게 이익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공매 편을 들겠죠. 근데 지금은 이 주가를 올리는 쪽으로 편을 드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면은 올리는 쪽으로 편을 드는 겁니다. 돈이 되는 쪽으로 편을 들겠죠. 돈이 되는 쪽으로.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HLB의 이 강력한 이 흐름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목표가가 얼마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목표가를 어떻게 정합니까? 이거를 세력도 모르는 목표가를 누군가가 뭐 해가지고 뭐 대충 이 정도 목표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흐름과 이런 스토리와 내용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지. 얼마 목표가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어제 이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이 상승의 이 정점이 상당히 높게 아마 계획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겠다. 충분히 그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